사람을 이기는 자는 많으나 자기 마음을 이기는 자는 드물다. 우리는 평생 사람을 이기려 애쓰며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참고, 이해하고, 배려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잘해주었는데. 왜 돌아온 것은 고마움이 아니라 무심함이었을까요? 정약용은 말합니다. 선은 지켜야 하지만 스스로를 낮추지는 말라. 그는 젊은 나이에 왕의 총애를 받았고 나라의 미래를 설계하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유배, 귀양, 18년의 긴 세월. 그 선비가 유배지에서 가장 먼저 깨달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세상의 부당함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의 무상함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왜 그토록 잘해주었는데 왜 사람들은 결국 나를 버렸는가? 조선 최고의 실학자 정약용. 그는 유배지 강진에서 18년을 보내며 인간의 본성과 관계의 본질을 냉정하게 들여다보았습니다. 여러분, 잠깐 돌아보십시오. 살면서 정말 잘해준 사람이 있었습니까? 먼저 양보하고, 먼저 이해하고, 먼저 배려했던 사람. 그런데 돌아온 것은 감사가 아니라 무심함이었던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이상하지 않으셨습니까? 억울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따뜻한 삶의 서재에서는 그 물음에 정약용의 지혜로 답해보려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잘해주지 않는 용기입니다. 선함을 버리자는 말이 아닙니다. 선함을 제대로 지키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첫째 장, 왜 사람은 익숙해지면 예의를 잃는가? 정약용은 인간의 본성을 낭만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선설도 성악설도 아닌 성기호설을 주장했습니다. 사람은 선천적으로 선하거나 악한 것이 아니라 좋아하는 것을 향해 움직이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이익이 되면 다가오고 불편하면 멀어집니다. 이것은 악함이 아니라 본능입니다. 그렇다면 잘해주는 것은 왜 오히려 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심리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고마워합니다. 두 번째에는 당연하게 여깁니다. 세 번째에는 요구합니다. 결국 권리처럼 요구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심리입니다. 사람은 희소한 것을 귀하게 여기고 언제나 있는 것에는 무감각해집니다. 날마다 뜨는 태양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처럼 언제나 베풀어주는 사람에게는 차츰 감사함을 잃어갑니다. 당신이 계속 참으면 상대는 당신의 너그러움이 아니라 당신의 자리를 봅니다. 이 사람은 거절하지 않겠지. 이 사람은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겠지. 이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해도 괜찮겠지. 그 순간 관계의 균형이 소리 없이 무너집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 이치를 깊이 통찰했습니다. 한때 그를 아끼던 사람들이 하나둘 등을 돌렸을 때 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나는 내 선함을 제대로 쓰고 있었는가? 선함은 아무데나 뿌리는 씨앗이 아닙니다. 기름진 땅에 심어야 꽃이 됩니다. 돌밭에 뿌린 씨앗은 밟힐 뿐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선은 지켜야 하지만 스스로를 낮추지는 말라. 선함과 자기 비하는 다릅니다. 배려와 굴종은 다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낮출수록 상대는 당신을 낮게 봅니다. 이것이 관계의 냉혹한 진실입니다. 둘째 장, 만만해 보이지 않는 사람의 태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강하게 맞서야 합니까? 냉정하게 돌아서야 합니까? 정약용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훨씬 더 깊고 품격 있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의는 굽히지 말고 정은 넘치지 말라. 이 한 문장이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마음은 따뜻하되 원칙은 분명히 하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되 무너지지 말라는 뜻입니다. 만만해 보이지 않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태도가 다른 사람입니다. 첫째, 부탁을 바로 들어주지 않습니다. 즉각적인 반응은 당신이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신호가 됩니다. 잠깐의 여백이 당신의 무게를 만듭니다. 급하게 달려가는 사람들은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둘째, 불편함을 억지로 웃으며 넘기지 않습니다. 억지 미소는 상대에게 이런 신호를 줍니다.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러면 상대는 그 선을 조금씩 더 밀어옵니다. 불편함은 불편하다고 조용하고 단정하게 말해야 합니다. 셋째, 거절은 짧고 단정하게 합니다. 설명을 길게 하는 사람은 허락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단정하게 말하는 사람은 기준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번엔 어렵습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미안함이 가득 담긴 긴 설명은 오히려 당신을 약하게 보이게 합니다. 넷째, 과한 친절을 먼저 베풀지 않습니다. 관계 초반의 모든 것을 퍼주는 사람은 나중에 가장 상처받습니다. 천천히 상대의 됨됨이를 보며 조금씩 열어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이 태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배움을 나누었지만 아무에게나 함부로 자신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의 따뜻함은 기준 위에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더 빛났습니다. 태도가 바뀌면 관계의 지형이 달라집니다. 셋째, 선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단단해지는 법. 여기서 많은 분들이 질문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차가운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인심을 잃으면 어떻게 합니까? 나이 들어 혼자 남으면 어떻게 합니까? 충분히 드는 걱정입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냉정함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말한 것은 절제지혜주의입니다. 절제란 끊는 것이 아닙니다. 아껴 쓰는 것입니다. 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은 생명을 살립니다. 그러나 댐 없이 쏟아지는 물은 홍수가 됩니다. 절제된 흐름이 있어야 물은 오래, 멀리, 많은 곳을 적십니다. 선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다 퍼주는 것은 선함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때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소모하는 일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군자는 사람을 가려 사귀되 가린다는 티를 내지 않는다. 모든 인연을 똑같이 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누구에게도 함부로 대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 차이가 냉정함과 기품의 차이입니다. 나이 들수록 더 선명해지는 진실이 있습니다. 관계의 수보다 관계의 깊이가 행복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10명의 피상적인 관계보다 2~3명의 진실한 관계가 인생을 따뜻하게 합니다. 그 깊이는 어디서 옵니까? 기준에서 옵니다. 서로 지킬 것을 지키는 관계에서만 진짜 깊이가 자랍니다. 당신이 기준 없이 모든 것을 주어버리면 상대도 당신을 기준 없이 대합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대하면 상대도 당신을 귀하게 대합니다. 이것이 선함을 잃지 않으면서 단단해지는 가장 깊은 방법입니다. 넷째, 나이 들수록 더 빛나는 것은 기품이다. 젊었을 때는 능력이 사람을 세웁니다. 빠르게 달리고 많이 이루고 높이 오르는 것이 사람을 돋보이게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세우는 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기품치 빈입니다. 기품은 무엇입니까? 기품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억울해도 섭섭해도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지킵니다. 기품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해를 받아도 억울한 평가를 받아도 자신을 증명하려 허둥대지 않습니다. 기품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대가 무례해도 상황이 불리해도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정약용의 삶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18년의 유배. 그것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깊은 굴욕이었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귀양지로 끌려갔습니다. 재산도 지위도 인맥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울분을 토하지 않았습니다. 공부를 했습니다. 글을 썼습니다. 제자를 가르쳤습니다. 유배지 강진에서 그는 목민심서를 비롯해 500권이 넘는 저수를 남겼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불운한 시절을 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으로 바꾸었습니다. 이것이 기품입니다. 상황이 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태도가 상황을 만듭니다. 강한 사람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단단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품 있는 사람은 세월이 지날수록 더 빛납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곧 삶을 지키는 것이다. 당신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당신의 기준을 지키십시오. 당신의 품격을 지키십시오. 그것이 나이 들어 더욱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을 잠깐 되돌아봅시다. 사람은 익숙해지면 예의를 잃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함의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만만해 보이지 않는 것은 차가운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무게를 아는 것입니다. 단정한 태도가 관계의 지형을 바꿉니다. 선함과 단단함은 모순이 아닙니다. 절제된 선함이야말로 오래가는 선함입니다. 관계의 깊이는 기준 위에서만 자랍니다. 그리고 나이 들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품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중심, 설명하지 않는 여유, 조용하지만 단단한 존재감. 정약용이 전하는 말로 오늘을 마무리합니다. 잘해주되 넘치지 말 것, 이해하되 무너지지 말 것, 사랑하되 자신을 잃지 말 것. 우리는 이제 누군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사는 나이가 아닙니다. 따뜻하되 단단하게, 선하되 기준 있게, 사랑하되 나를 잃지 않게. 그것이 인생의 두 번째 장을 가장 아름답게 사는 방법입니다. 오늘도 따뜻한 삶의 서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에 오늘 가장 마음에 남은 한마디를 남겨주시면 제가 꼭 읽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